이어서 공시 내용 하나 체크해 보겠습니다. 2분기부터 지금 카지노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롯데관광개발 공시가 나왔는데요. 서울보증보험과 채무보존 재확인 소송에서 패소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주가에 타격을 줄 만한 이슈인가요? 예, 액수가 좀 적진 않습니다. 300억이 넘는 금액이고요. 그리고 이제 공시의 정확한 내용은 채무부존재인데, 그러니까 채무부존재라는 이름 자체가 어렵긴 한데, 그러니까 채무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갚아야 될 채무가 존재한다는 것인데, 부존재라는 거는 내가 너한테 갚아야 될 채무가 없다라는 이제 맥락에서 이제 소송입니다. 그러니까 롯데관광개발이 서울보증보험에다가 300억이 넘는 금액이 내가 서울보증보험에 갚아야 될 채무는 없다라고 소송을 냈는데 이제 1, 2심이 모두 패소했습니다. 1, 2심이 모두 패소했을 때는 3심에 갔을 때도 이제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그렇다면 롯데관광개발은 단기적으로 악재이고 최근에 롯데관광개발에도 악재가 좀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롯데관광개발의 이제 회계법인에서 롯데관광개발이 급속도로 이제 채무가 늘어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표시하면서 롯데관광개발 과연 지속 가능하냐라는 관점에서 이제 감사의견에서 이제 부정적 의견을 냈습니다. 이 점도 역시 안 좋습니다. 또 하나 안 좋은 이유는 이제 롯데관광개발이 11월에 그 차익금 7천억이라는 게 아까 그 말씀드린 채무법인에서 문제를 삼은 것이고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롯데관광개발이 12일 발행한 게 있는데 12가 9월 달에 다시 이제 만기가 도래하면서 이 부분이 결국 이제 행오버, 그러니까 대량 매도로 나오지 않느냐라는 문제를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점이 9월 달에 좀 더 얼마 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롯데관광개발에서 이 점 때문에 사실은 이제 공매도가 폭증을 했습니다. 공매도 물량이 폭증을 했고 이것이 롯데관광개발의 이제 그 주가가 이제 올라가는데 이제 그 막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한중 사태가 한중 관계가 좀 악화하면서 결국 롯데관광개발의 주 매출은 외국인 관광객들인데 그 코로나가 이제 해소되고 엔데믹에 접어들면서 롯데관광개발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그 제주 드림타워 사업이 이제 본계에도 올라갈 것을 여겨졌는데 갑자기 한중 관계 악화되면서 과연 중국에 있는 관광객들이 롯데관광개발에 잘 올 것이냐 혹은 그들은 오겠지만은 사실은 중국 당국이 이걸 갖다가 허용해 주냐는 이제 시장에 불안감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점이 사실은 가장 큰 악재라고 봐야 되는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중국에 있는 관광객들이 상하이와 제주의 그 직항 노선이 이제 예전처럼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있어서는 롯데관광개발 긍정적으로 보는데 어느 시점에서 갑자기 시진핑 당국이 여기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면은 옛날에 그런 일이 많았으니까요. 브레이크를 걸면은 롯데관광개발에게는 큰 악재가 됩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걸지 아니면 말로는 브레이크를 걸 것 같지만 실제 브레이크를 안 걸지를 갖다가 그 한 주, 두 주 정도 쭉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지온의 대표가 11만 주를 좀 증여했다라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투자자분들이 주목할 포인트 어디에 있을까요? 예, 이제 증여를 하면 이제 증여를 받은 주식을 증여받은 당사자는 이제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우리나라만의 이제 규칙인데요. 그 증여세를 낼 때는 이제 특히 상장 주식 같은 경우는 증여를 발표한 날 전후 2개월의 주가를 평균 낸 금액을 갖고 이제 증여세가 산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물론 증여세는 증여를 주식을 받은 사람이 내긴 하지만 대부분이 친척들에게 자기 아들이나 이제 친인척들에게 증여를 하기 때문에 증여를 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해당 주가를 갖다 흐름을 보면서 증여 시점을 고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증여를 했는데 갑자기 한 주, 두 주 안에 갑자기 주가가 올라갈 만한 호재가 있다 그러면 그 시점을 고르지 않겠죠. 대부분은 2개월 동안 주가 횡보를 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증여 공시를 중요하게 봅니다. 박동현 대표가 매주온 대표인데 이번에 10만 주가 넘는 주식을 이제 증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2개월 정도는 주가가 이제 횡보를 하겠지만 그 후에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그 매주온의 설명을 드리면 매주온은 이제 유타나필이라고 해서 그 선천성 심장 기형을 갖고 있는 분들을 치료한 다음에 치료한 환자들을 갖다가 기능을 개선하는 이제 약품입니다. 지금 FDA랑 얘기를 하고 있고요. FDA 얘기하는데 1차에서 이제 기각을 당했다가 다시 2차로 자막에 나오죠. 2차 임상을 3상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인데 이거보다 더 근접한 소식이 무엇이냐면은 그 블루런이라고 해서 이제 윤관 대표가 얘기하는 블루런이 이제 매주온에다가 500억 정도의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투자를 할 때는 당연히 우리가 그냥 무턱대고 투자를 한 것이 아니고 매주온의 유다나필에 대해서 임상이 이미 진행 중이니까 임상에 대한 자료를 다 받아본 다음에 일일이 분석을 하고 투자했을 것이라고 추정한 것이 타당합니다. 또 이런 관점에서 매주온의 임원도 발표를 했고요. 그 윤관 대표는 사실은 LG의 구본무 회장의 맞사위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도 LG나 스스로도
많은 게 벤처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런 노하우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500억이라는 투자를 했기 때문에 유대나 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투자했을 것이 여겨집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종합해 본다면은 유다나 필이 조만간 임상 3상에서 임상 3상의 결과를 나오려면은 한 1년 정도 있어야 됩니다. 1년 정도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2개월보다 너무 수치가 너무 늦죠. 그러니까 사실은 매주의 입장에서는 뭔가 중요한 이벤트는 임상 3상의 결과라기보다는 여기에 기술 라이센스가 조만간 있지 않을까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시면 되겠고요. 매주엔 박도현 대표 특이한 점은 또 하나 그 K맨에다가 또 하나 이제 그 법인을 세운 다음에 여기에 더서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이 점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